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0일 시행된 제101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음 중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상 현금은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을 의미합니다. 통화는 뭐죠? 그렇죠. 지폐와 동전을 말하죠. 통화 대용 증권은 통화처럼 대신 사용되는 증권으로서 자계약수표, 타인 발행수표, 우편한 증서, 만기가 도래한 어음, 국세 환급 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보기 보시면 양가로 가는 자계약수표, 통화 대용 증권이기 때문에 현금이 되는 거죠. 받을 어음은 매출채권이에요. 매출채권. 현금과 무관하고 당좌 차월은 그렇죠. 여기는 단기 차입금, 유동 부채인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우편한 증서는 통화 대용 증권이죠. 따라서 동그라미.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와 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빈출 유형이었죠. 문제 2번. 아래에 자산과 부채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유동성은 빨리 현금화되는 과정이죠. 현금으로 교환이 빠르면 유동성이 높은 거고 현금으로 교환되는 게 늦으면 유동성이 낮다라고 표시합니다. 이렇게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 중 옳은 것은 밑에 양가로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되는 자산 뭐죠? 그렇죠. 여기는 유동 자산이죠. 언제로부터? 기준은 그렇죠. 보고기간 종료일이 되는 거고 1년 이내 현금화 되는 게 유동 자산이 되어집니다. 양가로나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 1년 이내 줄 돈 어떤 부채? 그렇죠. 유동 부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 현금화 되는 건 뭐다? 그렇죠. 비유동 자산이고 두 번째,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는 뭐다? 그렇죠. 비유동 부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양가로 가는 유동 자산이고 양괄호 나는 유동 부채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아래 거래 내용에 대하여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와 거래 종류가 바르게 표시된 것은 밑에 상품 판매 전 시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판매할 목적이 아니죠. 비교 판매할 목적이다. 판매할 목적이면 재고자산, 상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매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자산? 유형자산. 유형자산. 계정 과목은 그렇죠. 비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품. 비품을 150만 원에 구매하고 구매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비품을 구입했으니까 물건 들어오면 자산 증가, 자산 증가는 차변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비품이 150만 원, 신용카드 결제하다. 매입하면서 카드 결제한 건 나중에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먼저 매입한 외상거래가 되어지는 거죠. 외상거래에서 줄 돈은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줄 돈이 뭐다? 그렇죠.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 금액은 150만 원. 차변에 비품 물건 들어왔으면 여기는 자산 증가가 되어지는 거고 신용카드 결제하면서 갚아야 할 빚은 그렇죠. 여기는 부채 증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래 종류가 뭘까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거래는
교환 거래, 교환 거래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거래 요소 결합 관계,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부채 증가, 거래 종류는 교환 거래가 되어집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취득 원가, 상품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하는 항목은 상품의 취득 원가는 매입 금액에다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시가죠. 매입 금액에다가 이걸 매입하면서 추가 지급한 금액, 부대비용, 취득 부대비용을 더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부대비용은 뭐가 있다? 운임, 수입할 때 관세 등이 있는 거죠. 또 차감하는 게 있습니다. 차감하는 게 뭐가 있을까? 매입 판출, 매입 판출은 반품이고 반품, 매입 판출, 매입 애누리, 매입한 상품의 하자로 값을 깎은 거, 이게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외상 매입금 등 외상대금을 조기 결제하면서 외상대금을 일부 깎은 거, 이게 매입 할인이 되어지는 거죠. 취득원가에 빼는 게 있고 더하는 게 있어요. 빼는 건 매입 판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되는 거고 더하는 건 부대비용, 부대비용이 뭐가 있다? 그렇죠. 관세가 있는 거죠. 따라서 4번은 상품을 수입함에 따른 관세, 이게 답이 됩니다. 문제 5번 다음 자료의 누락분을 반영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이고 밑에 점 이자 비용 기간 경과분 반영 누락 당기분이 2만 원이에요. 희말 현재 이자 비용이 발생됐는데 누락했죠. 차변에 이자 비용 금액은 2만 원. 기말 현재 비용이 발생됐는데 지급하지 않았으면 미지급 비용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2만 원이 되는 거죠.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비용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2만 원. 그 다음 밑에 점 전액 단기 비용 처리한 지급 보험료의 차기분 2월 누락이다. 단기 비용 처리한 보험료 중에 단기분이 아니고 차기분을 누락했대요. 따라서 단기 보험료가 아니므로 비용이 소멸되는 건 대변의 보험료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기말 현재 차기 보험료에 대해서 먼저 지급한 거니까 차변에 선급 비용이 되어지는 거죠. 선급 비용 이 금액이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학습 목적상 해당 수정 분계를 해본 거고 문제 풀 때에는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에는 더하고 빼시면 되는 거죠. 단기 비용이 감소했어요.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쵸?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이익은 증가하겠죠.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 20만 원. 계산기 답은 118만 원이 됩니다. 문제 6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 대손 상각비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 두 번째 점 10월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 불가능 매출 채권이 20만 원이 발생이 되었대요. 돈 떼었으니까 받을 돈 사라지겠죠. 자산 감소 대변에 관련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20만 원. 돈이 떼었으면 대손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우선 상기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대손 상각비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다? 대손 충당금이 5만 원 있죠. 나머지 대손 상각비 15만 원이 됩니다.
단기 대손상값비 비용으로 계상할 금액은 15만 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7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변동이 매출원가와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관련된 사례를 들어볼게요. 상품 T계정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만약에 기초 상품 재고액이 100원이라 할게요. 단기 순 매입에 매입한 금액을 9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차변 합계 금액은 얼마다? 그렇죠. 여기 1,000원. 1,000원은 판매 가능액, 판매되어지거나 말거나 판매가 되면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판매가 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기말 재무상태표상 상품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는 기말 잔액이에요. 기말 잔액. 만약에 판매된 게 900원이다. 900원. 그리고 기말 남아있는 게 100원이라 할게요. 이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보시면 양 괄호가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만약에 이 금액을 감소 이렇게 50원으로 감소하면 어때요? 매출원가가 그렇죠. 950원으로 증가하는 거지. 증가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양 괄호나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만약에 이 금액이 이렇게 감소하면 매출원가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는 거예요. 틀렸죠? 또 손익계산서 매출액을 2,000원이라 할게요. 2,000원. 그리고 매출원가를 이 금액 9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가 1,100원이 되는 거예요. 양 괄호 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이렇게 감소했어요. 감소하면 매출원가가 증가하죠. 이렇게 매출원가가 증가해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여기가 1,050원. 매출 총이익은 당연히 감소한다.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양 괄호라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이번엔 이렇게 증가를 해볼게요. 이걸 씌우고 이 금액이 이렇게 증가하면 매출원가 어때요? 판매 가능액을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액으로 이렇게 안분하는 거니까 만약에 기말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는 줄겠지. 이 금액이 850원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여기가 850원이 되는 거고 매출액이 2,000원이라고 가져간다면 매출 총이익은 1,150원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 기말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 총이익 증가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맞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기말 재고와 이익은 정비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기말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 감소하고요. 기말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은 증가해요. 이렇게 기말 재고와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면에 여기 매출원가는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 금액을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가 나누어서 갔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커지면 나머지 반대쪽은 작아지겠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취득 원가는 매입 금액에 매입 부대 비용,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 공과금,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가산되는 항목이고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는 차감하는 항목이죠. 여기는 차감하는 항목 X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취득 당시 설치비, 이것도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 원가에 가산이 되어지는 거고 4번 취득 관련 운송비, 여기도 부대 비용, 취득 원가에 가산이 되어지는 거죠. 그 전 문제를 보시면 문제 4번 여기와 유사하죠.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8번의 답은 2번.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을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만약에 이 비품의 장부 금액을 100원이라 할게요. 100원. 보통예금 계좌로 받은 게 이 금액도 1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분계가 비품을 팔았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 비품이 100원이 되는 거고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받으면 자산 증가죠. 자변에 보통예금 이 금액이 100원이 되는 겁니다.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보통예금,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형 자산에 대한 조건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박스 안에 첫 번째 점,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함. 두 번째 점, 자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함. 세 번째 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다 무형 자산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밑에 보시면 기계장치, 형체가 있죠. 유형 자산, 영업활동에 사용이 되어지는데 형체가 있기 때문에 유형 자산,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형체가 없죠. 무형 자산. 차량 운반구, 형체가 있기 때문에 유형 자산. 파드러움은 여기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 당좌 자산 중에 매출 채권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중에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 중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1번 사채, 2번 예수금, 3번 미지급금, 4번 선수수익. 부채죠.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빨리 갚아야 될 부채를 먼저 기재하고 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를 뒤에 기재하는 거예요. 빨리 갚아야 할 부채를 뭐라 한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후 갚아야 할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하는 거죠. 유동과 비유동. 유동부채 안에 뭐가 있다? 그렇죠. 여기는 예수금, 미지급금, 선수수익이 있죠. 비유동부채는 뭐가 있다? 여기에서는 사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개정 과목은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사채가 되겠네요. 1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0번과 11번 문제는 KLF 프로그램, 여기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KLF 프로그램에서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무형자산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유동과 비유동, 여기 사채가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찾고 예수금, 미지급금, 선수익, 이것도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찾기 기능을 통해서 조회하면 바로 답을 알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외상매입금 기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외상매입금 T 계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부채.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죠. 전기에서 2월된 외상매입금이 기초고 또 단기말 남아있는 외상매입금이 여기 있어요. 기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언제 증가한다? 그렇죠. 상품을 외상매입하면 이렇게 외상매입하면 증가하고 외상매입금은 언제 감소한다? 그렇죠. 외상매입금 갚으면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 이렇게 감소해요. 또 외상매입금이 감소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환출액 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상품을 100원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할게요. 상품을 100원 외상으로 매입했다. 외상매입금 100원. 근데 이 상품을 다시 반품, 이게 환출이 매입 환출이고 반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품. 이걸 다시 반품했다. 반품했으면 외상매입금이 사라지는 거고 이렇게 외상매입금이 사라지는 거고 대변에 상품을 직접 차감하거나 또는 상품의 차감 계정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품하면 외상매입금이 감소하죠. 외상매입금은 부채 증가는 대변이고 외상매입금이 감소하면 부채 감소는 차변이기 때문에 환출은 차변에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박스 안에 보기 보시면 단기 외상매입금 외상매입액이 여기가 100만 원. 빈칸 채우기 잘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점 외상매입금 중 환출액 여기죠. 이 금액이 5만 원. 여기가 100만 원이고 세 번째 점 단기 외상매입금 지급액 110만 원. 여기죠. 110만 원. 네 번째 점 외상매입금 기말 잔액 여기가 30만 원이 됩니다. 차변 합계 금액은 145만 원. 대변 합계 금액도 145만 원이 되어야 하므로 기초 외상매입금은 얼마다? 그렇죠. 145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이 금액은 45만 원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12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3번) 개인 회사인 대성 상사의 기말 자본금이 51만 원일 때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단기 인출금은 얼마인가? 기초자본금과 기말자본금의 계산 산식 아시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기말자본금 또는 기말자본. 기말자본금은 기초자본금에서 출발합니다. 기초자본금 여기에다가 당기순이익 더하시고 플러스 추가 출자액 더하시고 마이너스 인출액을 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인출금을 여기 인출금을 물어봤으니까 이 금액과 이 금액을 자리를 바꾸시면 되겠네. 여기가 인출금 여기가 기말 자본금 이렇게 자리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3은 1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더하기를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쵸? 1 더하기 2는 여기서 3 빼기 2는 1이에요. 빼기를 넘기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인출금을 이렇게 넘기면 플러스 인출금 기말 자본금 넘기면 마이너스 기말 자본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끗이 정리하면 여기가 인출금은 기초자본금 더하기 당기순이익 더하기 출자액 마이너스 기말 자본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초자본금은 100만 원 추가 출자액 여기죠. 추가 출자액이 30만 원. 이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시면 됩니다. 총수익이 40만 원, 총비용이 29만 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 당기순이익은 그렇죠. 11만 원이 되는 거죠. 11만 원. 기말 자본금이 51만 원 이렇게 50만 원 계산기 해볼게요. 인출금은 기초자본금 100만 원 더하기 당기순이익 11만 원 플러스 출자액 30만 원 마이너스 기말 자본금 51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인출금은 90만 원. 답은 1번이죠. (1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에 다음 중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 양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매출액.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어지겠죠. 여기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고 이 밑에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에 비용을 빼면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나오고 그 다음 소득세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업손익은 이거죠. 영업손익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매출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매출원가가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판관비가 증가 또는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금액이 바뀝니다. 영업이익 밑에 있는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는 게 없는 거예요. 보기 1번 불이웃을 돕기 위하여 기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기부금을 지급하면 기부금 영업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손익 여기에 미치는 효과가 없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운영경비 조달을 위한 사업용 자금 대출에 관한 이자 비용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다. 이자 비용은 그렇죠. 영업의 비용. 이 금액이 증가하는 건 영업이익과 관련이 없는 거고 세 번째, 영업부 직원의 급여는 여기는 판관비예요. 판관비. 급여를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다. 판관비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줄겠네. 따라서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3번이 됩니다. 그 밑에 네 번째,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이자 수익은 영업외 수익이죠. 영업외 수익. 이 금액이 증가한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이 위에 있는 거, 위에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가 증감할 때만 변동이 있는 거지.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은 영업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아니에요.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쉬운 문제죠. 상품 틱이죠. 이렇게 그려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기초 상품 재고에, 여기는 상품 순매입액. 상품 순매입액은 상품의 취득 원가, 그러니까 상품 매입 금액에다가 부대 비용 더하고 매입 판출, 매입 애놀이, 매입 할인을 뺀 금액이죠. 매입하면서 순수하게 쓴 돈, 순매입액. 여기는 상품 매출 원가, 여기는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빈칸 채우기. 기초 상품 재고액은 300만 원이다. 여기가 300이죠. 두 번째, 단기 상품 매입액은 1000만 원이다.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이 금액이 순 매입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가 1000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은 300만 원이다. 여기가 300이죠. 상품 차변 합계가 얼마다? 그렇죠. 여기가 1300만 원. 이게 판매 가능액. 판매 가능액은 판매가 되어지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판매되면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기말 재고액이 됩니다. 판매 안 된 게 300이면 판매된 거 얼마? 그렇죠. 매출원가는 1000만 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01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